안녕하십니까. 이제 이번 시간은 제 11장 동력 및 냉동계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을 한 번 더 기억을 하고 조금 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랭킨 사이클을 다시 한 번 더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이 좀 여기서 좀 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랭킨 사이클은 바로 여기 왼쪽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은 보세요. 보일러, 그죠? 보일러가 있고 터빈이 있고 콘덴서가 있고 펌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력학 우리가 복습할 때 또는 옛날에 연력학 공부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보일러는 뭡니까? 물을 끓이는 곳이죠. 보일러는 물을 끓이는 곳인데 물이 끓으려 그러면 그러니까 이 보일러 입구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액상에 가깝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거를 물론 온도가 높은 액상이겠습니다만은 여전히 그래서 이거를 끓여서 출구에는 수증기 상태, 그죠? 증기 상태로 나와야 된다. 이건 액상으로, 그죠? 액상으로 들어갔다가 증기 상태로 나와야 되죠. 증기로 나와야 터빈에 날개를 쳐서 여기서 이제 일을 할 수 있죠.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했으니까 온도도 좀 작아지고 응축기에 들어가서 여전히 여기도 뜨겁습니다. 그죠? 뜨겁고 건도도 어느 정도 있고 그래서 응축기는 열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외부로 열을 빼내겠다. 그러니까 방열하겠다는 것입니다. 방열. 그래서 방열하면 어떻습니까? 기상으로 있던 놈이 액상으로 바뀌겠죠. 응축기에서 나올 때는 액체 상태에서 펌프로 들어가서 또 보일러로 들어가서 수증기로 됐다가 일을 하고 터빈에서 일을 하고 콘덴서로 와서 방열해서 액상이 되고 이렇게 회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펌프가 있으면 펌프 입구를 1로 지정했다는 거죠. 펌프 입구 출구는 1, 2번이고 보일러 입구는 2번입니다. 그러니까 펌프 출구나 보일러 입구는 같다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보일러 출구는 3번, 그 다음에 보일러 출구나 터빈의 입구는 같은 3번입니다. 그죠? 그리고 터빈 출구 콘덴서 입구가 4번이죠. 이렇게 정의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기억을 해야 돼요. 1번과 2번 사이는 뭐가 있습니까? 펌프가 있고 2번과 3번 사이에는 보일러가 있고 3번과 4번 사이에는 터빈이 일을 하고 그죠? 4번과 1번 사이에는 콘덴서에서 밖으로 방열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열이 이 사이클에서 들어오는 곳은 어디예요? 외부에서 여기서 열이 들어오죠. 보일러 뭡니까? 여기 석탄 연소열, 그죠? 석탄을 불 피워 가지고 거기에 열을 보일러 펌프에서 들어온 물을 끓이는 거라 소위. 끓여서 전기 만들어 갖고 터빈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콘덴서에서 열을 회수하고 그죠? 열을 빼버리고 열을 빼 액상이 되니까 다시 펌프로 퍼올려서 열 받아 가지고 전기 만들고 이거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지금 왜 되는 거죠? 열이 들락날락 하는 곳은 어디가 열이 들어오고 어디가 나갑니까? 보일러 2번, 3번에서 열이 들어와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QH예요. 온도 높은 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열 나가는 곳은 4와 1 사이에서
방열한다 했잖아요. 여기 뭡니까? QL이란 말이에요. QL. 그리고 터빈은 일을 하고 펌프는 그러니까 터빈은 일을 만들어내고 펌프는 이제 이 일을 이용해야 돼요. 펌프가 자기 스스로 일을 만들 수는 없고 이거는 일을 받아야 이 펌프가 작동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펌프하고 터빈은 열의 이동은 없다고 보는 것이죠. 열 전달은 안 일어난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펌프하고 1번, 2번이 사이에 펌프가 있잖아요. 그죠? 3번, 4번에 터빈이 있죠. 그러니까 1번, 2번과 3번, 4번은 열의 이동이 없어요. 열의 이동. 그러면 우리가 엔트로피죠. 엔트로피 정의를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엔트로피 S의 변화율은 T분의 del Q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열의 변화량이 없으면 그죠? 엔트로피의 변화도 없죠. 그래서 따라서 S가 일정하죠. S 뭡니까? 엔트로피죠. S가 엔트로피잖아요. 엔트로피 일정하니까 등 엔트로피라고 하는 거죠. 1, 2와 3, 4는 등 엔트로피. 한쪽은 펌프니까 압축하고 한쪽은 뭡니까? 터빈이니까 팽창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TS 이게 T이고 여기 S 곡선이잖아요. 그러니까 1, 2는 압축이죠. 압축. 이쪽에는 과열 전기, 여기는 압축수 영역이죠. 압축수 영역 이쪽에 그죠. 여기는 뭡니까? 포화 영역이죠. 포화. 그래갖고 1, 2, 그 다음에 2S3 쭉 해서 2S3은 QH가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QH가. 그죠. 이 석탄 연소열이. 그러니까 여기로 하자면 여기가 QH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터빈에서 1 돌려, 3사 과정은, 그죠. S가 일정한 과정이죠. S가 일정하니까 직선으로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죠. 내려왔다가 여기에서 QL을 방열하니까 왜 됩니까? 식어버리죠. 그러니까 다시 수증기 포화로 되어 있던 놈이 액상으로 바뀌는 거죠. 요렇게 하나의 사이클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게 사이클 1이에요. 사이클 1. 그러면 사이클 1은 포화 액체, 여기 있잖아요. 상태 1은 포화 액체, 2는 압축 액체, 포화, 압축, 그 다음에 3은 어디입니까? 여기는 포화 전기잖아요. 그죠? 이쪽에는 오른쪽은 과열 전기지만 여기는 포화된 전기 영역이다. 그 다음에 여기 어느 정도 건도가 있죠. 근데 만약에 사이클 2처럼 3까지 있지 않고 여기 계속 열을 QH를 계속 줘요. 주면은 여기 출구 온도가 더 높아진다. 그죠? 더 높아지면 온도가 3에서 3-까지 올라간다. 알겠습니까? 그럼 3-까지 올라가서 이제 터빈을 작동시키면 이제 S가 일정한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죠. 그래서 콘덴서로 와서 방열하면은 액상이 되죠. 그러면 1사이클하고 2사이클의 차이점이 뭡니까? 면적이 요만큼 더 늘어났죠. 이 면적이 늘어난 게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효율은 뭐냐? 이 사이클 전체의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QH 빼기 QL이에요. 요 QH 빼기 QL이 W 네트예요. W 네트. 1의 네트라고. 그죠? 그러니까 요게 열효율이에요. 열효율. 그럼 QH는 아까 뭐라 했노? QH는 석탄에서, 그러니까 석탄에서 이 석탄 연소열이 보일러로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QH라 했잖아요. 그럼 QH는 분모에 들어간다. 그죠? 분모에. QH는 분모에 들어간다. 이 값이 크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커지면 효율은 오히려 작아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효율을 크려고 그러면 뭡니까? 이 W 넷이 커야 된다. 그러니까 QH하고 QL 빼기 한 이 값이 커야 된다. 그죠?
그러면 이걸 키우기 위해서는 QH가 커도 되고 QL이 작아도 되고, 그러면 요 간격은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QH 빼기 QL, 이게 이제 QH가 이 면적인데 QL은 뭡니까? QL은 요 면적이거든요. 그러면 순수하게 QH-QL은 어느 면적입니까? 색깔 다른 걸 해볼까? 요 면적이 돼요, 면적. 그죠? 이 위에 있는 요것이 순수한 1이다, 1. 그죠? 그래서 이 면적을 키우면 효율이 좋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효율을 보면은 사이클 1의 경우에는 사이클 1은 뭐였습니까? 사이클 1은 여기서부터 요렇게 해서 요게 사이클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순수 1은 요거잖아. 순수 1은. 그 다음 사이클 2는 뭡니까? 사이클 2는 색깔 다른 걸로 해볼까요? 사이클 2는 여기서부터 요래 가가지고 이게 이거잖아요. 밑에 지금 면적 표시 다 해놨습니다. 그죠? 그대로. 그러니까 사이클 2가 이 면적이 더 크죠. 근데 QL이 요만큼 더 늘어나긴 해도 위에 늘어나는 게 이게 더 크기 때문에 더 효율이 더 많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위에 이 면적 QH-QL 한 것이 커야 된다. 그죠? 이 면적이 커야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자, 그런 방법을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예제했죠. 그래서 각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응축기 압력이 10kPa이고 보일러 2000kPa이고 이런 걸 주었을 때 이제 실제로 효율을 구해봐라 이야기죠. 실제로 효율을 구해봐라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전기표를 찾아야 됩니다. 그죠? 찾고 이제 앞으로 지난번처럼 복습했을 때처럼 내가 상세하게 전기표를 여기에 올리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제를 한번 풀어봤고,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이 랭킨 사이클의 그 효율을 높이는 문제를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합시다. 효율을. 자, 이거를 좀 지워 봅시다. 조금 전에 했는데 녹화가 안 돼 가지고 지금 다시 하는 겁니다. 조금 피곤합니다. 나는 한번 다른 거예요 지금. 이것도 좀 지울까요? 깨끗이 해서. 이 효율을 높이려 그러면 아까 안에 있는 그 W 면적을 높여야 돼요, 여러분들. W 면적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강의 노트에는 이게 좀 우리 책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잘 정리된 책을 내가 지금 참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료를 보면 대단히 함축적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 이제 랭킨 사이클의 효율, 열 효율을 높이는 방법 보면은 응축기의 압력을 낮추기, 전기를 고온으로 과열하기, 그 다음에 보일러 압력을 증가하기, 이렇습니다. 자, 아까 또 내가 1, 2, 3, 4를 기억하라 그랬죠. 자, 한 번만 더 합시다. 이제 1, 2, 3, 4가 어딥니까? 이걸로 할까요? 이제는 한번 지워볼까요? 그죠? 1은 어디라 그랬어요? 1은 어디 갔나? 펌프는 1하고 2 사이에 있다. 보일러는 어떻습니까? 2하고 3 사이에 있고 3, 4 사이에 터빈, 이거 지금 실제 형상이네, 그죠? 4, 1 사이에 콘덴서가 있다. 2, 3에서 열이 들어오죠. Q인. 콘덴서에서 Q아웃이죠. 이게 QL이라 그랬고 위로 보일러에서 들어온 게 QH라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는 그림은 요 그림이었죠. 아까 했던 걸로 한번 더 볼까요? 그죠? 이 그림이잖아요. 그죠? 이 그림이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1, 2, 3, 4를 1,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하는지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펌프는 1, 2, 그러니까 펌프 출구나 보일러 입구는 같은 2예요. 알겠습니까? 그죠? 펌프를 나오면 보일러에 들어가니까 펌프의 출구를 보일러 입구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보일러의 출구를 3이고 터빈의 입구를 3으로 보는 거예요. 터빈의 출구를 4로 보고 콘덴서 입구를 4로 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효율 아까 뭐라 그랬노? 이거 QH분의 1은 뭐고 아까 1, 2, 3 할 때 요게 1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뭐입니까?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요거를 키우는 것이 절대적이다. 그죠? 그러면 그게 여기서 뭡니까? 요 면적을 키우는 방법이다. 아까 사이클 1하고 사이클 2에서 뭡니까? 이 온도를 3의 온도를 여기까지 가져가면 요만한 면적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죠? 결국은 요게 더 늘어난 거죠. 그래 하거나 아니면 이 온도 이게 일정 압력선이잖아요. 이 압력을 올로 이렇게 끌어올리거나 해도 이 면적이 늘어나죠. 그러면 이 라인이 뭐죠? 2하고 3 사이잖아. 이거는 보일러에 있어. 보일러의 압력을 높이는 방법이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걸 끌어올리기보다 이걸 낮춰버리면 이 면적이 이만큼 더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4, 1은 뭐죠? 4하고 1은 응축기죠. 응축기 압력을 낮춰버려도 된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오른쪽을 더 가열해버리면 이만한 면적이 더 늘어나죠. 이렇게 해서 이 WNet을 어떻게 해서 이하에 키워 보겠다는 것이죠. 그래야 이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 핵심을 내가 이미 벌써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자, 응축기 압력을 낮춘다. 그럼 응축기 압력은 뭐였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4에서 1 원래는 1, 2, 3, 4 원래 면적이 요거였다면 4에서 1로 오는 게 응축기인데 이 압력을 이 선으로 가지 말고 이 밑에 선으로 가버리자. 그러면 이 면적이 더 늘어나잖아요. 인크리스 순수한 면적이. 그죠? 늘어났죠. 그러니까 효율은 QH분의 W넷이잖아요. W넷이 이 면적 이만큼 더 늘어나는 거죠. 요 B금에다가. 그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요거를 요 선으로 가면 요래 올라오는데 요 선으로 갔더니 요 밑으로 와서 요래 올라 요 2 프라임 곡선 2-와 2 그 밑에 면적이 이만큼 더 늘어났어요. 이거는 뭡니까? 요게 늘어났다는 것은 요게 QH가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분모가 커지면 효율은 어떻습니까? 작아지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생각보다는 매우 적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응축기라 그랬잖아요. 4, 1은 이게 보통 0.1메가파스칼 응축기는 뭐 대기압 근처에서 작동합니다. 그죠? 우리 숨쉬는 이런 압력 공기에서 작동을 하는데 이걸 낮추면 무슨 얘기입니까? 약간 진공 상태를 만들겠다는 거죠. 어디를 약간 온도를 압력을 낮추겠다는 거냐? 이 배관의 압력을 좀 낮춘단 말이에요. 원래는 주위 공기, 주위 뭡니까? 대기압하고 으로 작동시켰던 것을 여기에 압력을 좀 낮춰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밀봉이 잘 돼 있으면 좋은데, 그죠? 근데 이게 압력 차이가 나니 약간 진공이 되면은 밖에 있는 공기가 안쪽으로 배관 안으로 들어갈 확률이 있겠죠. 시간이 지나고 진동이 생기고 패킹한 것이 좀 손상을 받으면 그러면 밖에 공기가 들어가서 펌프로 가서 보일러로 갔다가 터빈 돌아오고 이래 오게 돼요. 그럼 밖에서 그러면 공기만 들어갑니까? 공기 중에는 뭐가 있죠? 수증기가 있죠. 수증기도 같이 따라 들어간다. 같이 따라 들어가 그러면
이제 수증기 들어가는데 온도 낮으니까 뭡니까? 액상이 돼버죠. 액상이 돼갖고 여기 보일러에 들어가도 온도 올라가도 그 액은 그 액상의 양만큼 더 증가해가지고 터빈에 부하가 된다. 터빈을 힘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터빈 효율은 좀 떨어지게 된다. 오히려 그런 단점이 있다. 공기가 빨려 들어가갖고 공기와 더불어 수증기 수분량도 증가해서 터빈 효율이 떨어지고 그 수분량으로 인해서 터빈 날개가 침식이 돼서 망가질 수도 있다 하는 단점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면 증기를 고온으로 가열하면 어떻게 되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온으로 가열한다는 것은 뭡니까? 요게 3에 머무르지 않고 좀 더 가열하는 거죠. 온도를, 그죠? 온도를 좀 더 올리겠다. 그러면 요만 이런 면적들이 더 늘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보일러 온도를 더 과열한다. QH를 더 줌으로 해서 온도를 더 올려서 터빈을 작동시키면 그만한 요 면적이 더 늘어나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그죠? 효율 W 넷이 더 늘어나서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또 한 가지 장점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아까 어떻습니까? 이 응축기를 대기압 밑으로 하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빨리 들어가서 수분량이 증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온도를 올려버리니까 액상이 더 많이 기상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터빈 출구에서 이 4-에서 수분량이 감소한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4에 있던 것이 4-로 오게 된다. 4하고 4-는 근도가 어디 됩니까? 근도가 어디가 더 커요? 근도 어디가 더 바짝 말랐냐? 이쪽으로 가면 증기 상태니까 4-로 갔다. 그죠? 그런 장점이 있다. 예. 그래서 결국은 3-R의 면적이 증가해서 정미 출력이라는 게 뭡니까? W 넷이 커졌다. 입력 열도 커졌어요. 그죠? 입력열은 그죠? 입력열은 이 면적 전체 이 면적 입력열이죠. 입력열도 커졌지만 따져보면 이게 더 많이 커졌다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3번이 어디입니까? 3번이 터빈 입구잖아요. 터빈 입구. 3번이 이거잖아요. 그죠? 보일러에 나와갖고 터빈으로 들어가는 온도를 높인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터빈에 있는 이 지금 아주 이렇게 보이는 요게 터빈의 날개예요. 터빈의 날개를 상하게 이 온도를 높여 버리면은 이 재료가 견디지를 못하는 상황에 올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재료가 실제로 견딜 수 있는 온도가 금속 재료의 한계가 현재 한 620도 정도. 이걸 더 올리려면 새로운 소재, 예를 들어서 무슨 특수 세라믹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온도를 생각 같으면 효율을 높이려고 하면 온도를 무한정으로 3다시 할 거 있습니까? 여기 3 더블 프라임까지 올려버리면 그죠? 면적이 많이 늘어나니까 그죠? W를 더 키울 수가 있지만 더 못 올린다. 왜? 금속 재료 어떤 재료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자, 그러면 온도를 못 올리면 그러면 압력을 올려보자 제 이야기입니다. 압력을 올려보자. 그러니까 위에 3- 아까 있는 게 요게 3- 합시다. 3- 라인인데 온도는 이제 Tmax 온도는 재료 때문에 재료가 온도 올리면 망가지니까 온도는 고정을 하고
고정을 하고 원래는 이제 이 선인데 이 선으로 올려보자. 압력을 이게 압력 올렸다 그죠? 원래는 면적이 그죠? 원래 면적은 요 면적이다 그죠? 요 면적인데 압력을 올리고 온도를 고정하고 압력을 올려버리면 어떤 문제냐면 이게 여기서 이게 터빈을 작동을 시켜야 된다 그죠? 그러면 요만큼은 디크리스 손해를 보고 이래서 요 뭐 그린색만큼은 이익을 보는 거죠. 근데 요 두 면적을 비교해 봤더니 녹색의 면적이 더 커서 이 일이 W 넷이 더 크게 된다 이야기입니다. 보일러 압력을 증가시키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점은 일어나죠. 사이클이 왼쪽으로 옮겨진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 이야기죠. 사이클이 원래는 요 선에서 터빈을 작동시켰는데 압력을 올리다 보니까 요 선에서 작동해야 되죠. 그러니까 선이 요리로 옮겨졌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사이클이 왼쪽으로 3에서 3-로 옮겨졌다. 그러니까 뭐가 이게 터빈 출구 상태가 이래 내려가 버리니까 오히려 근도가 작아졌죠. 근도가 낮아지고 터빈 근도가 낮아지니까 그러니까 액상의 수분량이 증가하게 됐다. 액상의 수분량이 증가하면 안 좋잖아요. 그죠? 터빈을 침식시키게 되죠.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습니까? 또 한 가지 해결 방법이 있다. 어떻게? 전기를 재가열시켜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밑에 마지막 네 번째가 되겠죠. 이 그림을 보면 우선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림이 좀 복잡한 것 같아도 살펴보면 콘덴서에서 그죠? 콘덴서에서 응축돼 가지고 액상이 돼 가지고 펌프에서 압력을 줘서 1번에서 2번 역시 펌프죠. 그 다음 보일러에서 수증기 열을 가해 갖고 그죠? 터빈을 돌리죠. 터빈 돌리면 보통 어떻습니까? 여기서 바로 응축기로 돌았죠. 근데 이걸 터빈 출구를 응축기로 연결 안 하고 배관을 다시 보일러로 넣어서 재가열시켰다. 재가열. 터빈 돌리면 온도 떨어지는 걸 또다시 온도를 올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보일러에서 그죠? 온도를 3까지 올렸어요. 올려서 3, 4가 되는 거죠. 이게 3, 4에 뭡니까? 터빈 하나 있죠. 했는데 이걸 1로 가지 않고 여기서 또다시 가열, 이게 온도잖아요. 가열해보죠. 어디로 넣었어? 배관을 보일러로 넣어갖고 가열해갖고 온도 높아졌으니까 또 터빈을 한 개 더 달아갖고 같은 축에 터빈을 2개 달아갖고 힘을 더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제서야 콘덴서로 옮겼다는 거죠. 원래는 어떤 거였죠? 원래는 3에서 1위로 와야 되는데 그죠? 중간에 이 내려오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열을 가해갖고 요래 왔다. 그랬더니 어떻습니까? 원래는 건도가 작던 것이 건도가 높아져서 수분량도 저감됐다. 그죠? 그리고 터빈의 온도는 더 안 올렸죠. 그죠? 보일러 온도. 그죠? 보일러 온도는 유지시켰죠. Tmax로 유지시키면서 그러면 재료가 망가지지 않는다. 그죠? 하면서 열만 그러니까 한번 터빈 한번 돌리고 또 터빈을 한 개 또 보일러에 가열시키가 그걸 터빈을 돌리는 그래서 열을 다시 돌려서 재가열한 이거를 랭킨 사이클인데 그래서 재가열한 사이클이라 해가지고 재열 랭킨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터빈은 결국은 이걸 하이 프레셔 터빈, 고압 터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이제
한번 다시 가열했지만 처음에만큼 가열하지 않고 해서 압력도 그래서 저압 상태로 터빈 한번 돌려서 남는 에너지를 다시 일로 저압 터빈이 또 힘을 더 보태주기 때문에 일을 좀 더 만들어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수분량도 적어서 근도가 커져서 터빈 날개에 무리도 없고, 그죠? 그리고 이 터빈 재료도 이 온도가 더 높아가지 않으니까 재료도 더 견딜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언급한 이 제일 마지막에 이게 제일 랭킨 사이클 있지만 앞에 세 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응축기 압력을 낮추기 4, 1이 응축기니까 그죠? 4하고 1 사이의 응축기니까 자 이게 원래가 10kPa였다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8kPa 이렇게 낮추면 이 면적이 늘어나죠. 이 면적을 늘어남으로 해서 전체 뭡니까? 이 면적을 포함해서 그게 W 넷이죠. 이거를 증대시켰다. 그럼 효율은 뭐고? W 넷 나누기 QH니까 이거를 이게 커졌으니까 이것도 키운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보일러 전기를 고온으로 가열하기. 자 보일러 온도가 이게 350도까지 이제 했는데 이거를 더 몇 도까지 원래 였는데 이만치 600도까지 올렸다. 그러면 이게 600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이 면적만큼 더 원래는 여기 있던 게 이만큼 더 늘어난다 이 뜻입니다. 그죠? 350도에서 600도가 되었다. 그 다음 보일러 압력을 올렸다. 이 3메가에 된 것을 어떻습니까? 이만큼 15로 올렸다. 15로. 그럼 밑에 선에서 원래 여기 있던 선을 1로 끌어올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 면적이 더 늘어나서 W넷이 커서 효율이 커진다. 이렇게 할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어떻습니까? 이게 온도를 마음대로 못 올린다 그랬죠. 이렇게까지 못 올린다 그죠. 아까 지금 요즘의 기술로서 한 600도 이 한계가 620도니까 600도 정도 올라가면 위험하다 그죠.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여기서 이렇게 확 올리지 말고 조금 올렸다가 터빈 하나 더 돌리고 그 다음에 터빈 한 개에서 이렇게. 근데 이제 터빈을 여러 개 달면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별로 효율의 정대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보통 터빈을 2개 정도 원래 터빈에다가 낮은 압력의 터빈을 하나 하는 정도로 해서 효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랭킨 사이클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진도를 조금 천천히 가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사이클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마치고도 여러분들이 책을 아주 꼼꼼히 읽어보고 지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1번, 2번 이런 그러니까 1번, 2번 사이는 뭡니까? 펌프가 있고 2번, 3번 사이는 보일러가 있고 3번, 4번 사이는 터빈이 있고 4번, 1번 사이는 응축기가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이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